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상득님의 랑의 환국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설책입니다. 무협지에 가깝고요. 며칠 전에 도서관에 무협지 코너를 돌다가 발견을 한 책입니다. 저는 평소 무협지를 아주 즐기고 탐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협지가 저의 삶에 흥분과 꿈을 심어주고 있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책을 읽듯이 읽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 늘 고상한 책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신상득 작가님은 62년생으로 속초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1992년 세계일보 기자로 입사하여서 현재 전국부 기자로 일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21살의 나이에 한풀이라고 하는 무술을 배웠고 가승 과정, 일종의 이제 사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승 과정을 이수한 현직 사범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도 처음 들은 단어인데요. 크다라고 하는 한과 기운이라고 하는 풀이 합쳐져 있는 큰 기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김정윤 선생님께서 그 한풀이라는 무예를 만드신 1965년에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데 김정윤 선생님이 장명하신 이제 무예의 이름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덕암 최용술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덕암 선생님은 1899년 경상도 황간에서 태어나셔서 일제시대에 이제 일본으로 1912년 정도쯤에 이제 건너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셔서 검술의 귀재인 다케다 소가쿠를 만나서 다케다 가문의 무예를 배우게 됩니다. 다케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 먼저 생각나는 건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전국 시대의 인물이 생각이 나죠. 그 다케다가 맞습니다. 그 가문이 신라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그 원시 일족들, 으뜸 원자가 아니라 이제 근원 원자를 씁니다. 원시 일족들이 일본의 아이즈 일대에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들 일족에는 아주 수준 높은 무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로 어떤 이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그 일족 중에서 이제 무예에 재능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전수되면서 천여 년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무예의 당대 전수자가 이제 다케다 소가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소설 속의 주인공인 봉대라고 뭐 일본 이름은 요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봉대가 그 다케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눈에 띄어서 일본 전역을 떠돌면서 이제 무예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설 랑의 환국에서 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뭐 화랑, 신랑, 너랑 나랑, 아리랑, 뭐 동그랑, 동그랑땡 등등으로 이제 쓰입니다. 아마도 이제 화랑의 랑에서 나온 듯 하고요. 이제 화랑들이 전국 산천을 유람하면서 이제 심신을 수혜하던 그런 무예라고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라의 기원에 대해서 그 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토착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런 거 뭐 이제 흉노의 후예다 이런 뭐 이런 그런 이제 유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황금보검 같은 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다케다 가문에는 한 천여 년을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 무예를 조선인이 와서 배우게 될 거고 그 조선인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 그 가르쳐 주고 이제 검을 주어라 뭐라고 하는 이런 뭐 전설 같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덕암 최용술 당시 이름은 이제 요시다가 되죠. 덕암 최용술 선생님이고 이제 소설에서는 이제 봉대라고도 합니다. 이제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그 기천문이나 뭐 봉국권법, 국선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군대 갔다가 와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복학을 하니까 학교에서 그런 무술에 수련하는 모임이 좀 많았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제 기천문은 좀 배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또 그런 인연이 있어서인지 무예에 관련된 것들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은 천년의 만남, 2권은 결의 무예 한풀, 3권은 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첫 느낌은 작가인 신상득 선생님의 무예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기자라고 하는 분이 써가지고 일일이 발로 쫓아다니면서 조사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거를 조사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 신상덕 선생님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제 현재도 어떤 뭐 무예를 연구하시는 생활을 하시는 걸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앞에도 나와 있는 걸 나중에 봤는데 이 사범 과정을 이수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무예를 하셨던 분이고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디테일하게 그런 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지간한 무협지에는 조예가 깊은데요. 이제 어떤 그런 무예를 수련을 하다 보면은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육체적인 심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뭐 놀라움과 고민과 갈등, 기쁨 뭐 이런 것이 상당히 깊이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신 선생님보다 이제 뭐 어떤 무술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무협지에서 뭐 동굴에 가서 뭐 얼마 뭐 했는데 이제 갑자기 뭐 초고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아니라 그 특히 이제 그 봉대가 이제 그 다케다 가문의 이제 산에 가서 수행하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이 일반 우리가 체육관이라든가 이제 도장 같은 데서 배우면서 이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면 가는 그런 과정과 같은 그런 부분이 그 한풀이라는 무예의 그 특유의 그런 것이 이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직접 읽으시면서 음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하게 된 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책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때 스자와 이길승이라는 승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스스로를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풀이를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풀이죠. 교원이라고 하면 이제 교직에 몸담아서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장인 정도의 의미이고, 선생 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뭐 좀 폭넓게 쓰이죠. 그런데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에 좀 들어보기가 좀 쉽진 않죠.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 이런 말을 아주 즐겨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서 본받고 싶은 정도의 의미인데, 그 스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타인이 아니라, 남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어떤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벽에 리더란 어제 나를 이긴 사람이다, 그런 말인지 아니면 어제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비슷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란 뭐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긴 사람이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리더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어제의 나의 한계보다 한 단계 더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풀이를 하자면 어제의 나를 넘어서든가 아니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도전을 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걸 기준으로 스승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 리더라는 것도 그 회사에서는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늘 저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말입니다.
저도 선생이기보다는 스승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이 우리와 정말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망이라는 소설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20권 정도가 되죠. 그 소설에서 다케다 신겐이 상경을 하는 중에 미키 다카하라라고 하는 그런 전투에서 이제 거의 승리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저격수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케무샤인가 뭐 하는. 저는 그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을 때 그 책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어서 야, 그 참 저격수가 잘했다. 다케다 신겐이 이제 잘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랑의 환국을 읽으면서 다케다 가문이 신라에서 넘어간 일족이라는 말을 듣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에야스가 이게 나쁜 놈인데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아마 신라와 백제 정도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경상도와 뭐 전라도 정도쯤이 되겠죠. 우리는 주변에 아주 좋은 경쟁자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북한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것이고요.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그들은 언제라도 우리의 어린 누이들을 겁탈하여서 노예로 삼을 겁니다. 뭐 우리는 죽겠죠. 남자들은 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얌전한 고양이 같겠죠. 사실 이런 것은 어느 나라나 뭐 다 비슷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관계를 보면 뭐 똑같습니다. 아무튼 운동과 무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